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제가 미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유석영 총장님께서 어머, 내가 모르는 파트너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엄청 공감합니다. 실은 저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이제 돈 되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어떤 얘기라도 하는데요. 그때는 말도 너무너무 잘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파트너가 생길까? 이랬었는데, 지금 유석영 총장님 얘기가 공감이 돼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 인맥으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까? 과연 그렇게 10만 명, 20만 명이 내 파트너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사장님들에게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고3과 재수생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나 만일에 애터미 안 만났으면 지금 예전에 저랑 같이 과외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잘리셨어요. 그래서 백수. 근데 저는 백수처럼 시간은 많은데 돈은 들어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애터미 로얄 마스터. 너무 좋아요. 제가 애터미에서 뭘 잘했냐고 파트너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뭘 잘했을 것 같아요? 일단 애터미를 알아먹고 시작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랑 저랑 똑같잖아요. 진짜 애터미를 알아먹은 게 저는 의사, 박사, 판사, 검사보다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애터미를 못 알아먹은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깝깝해 죽겠어. 아니, 제 아는 동생이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점수가 모자라서 치대를 못 갔는데 그 친구는 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점수 모자라서 치과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치과 선생님이면 뭐예요? 월세 주고 직원분들 인건비 주고 그러면 회모임 하나 사서 드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치과에 환자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할 때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내야 되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받았지. 아직도 다 못 갚았대요. 그런데 애 낳아서 살고 키워야 되니까 자기가 해모임 먹는 것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치과 떨어진 게 너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제일 잘했던 거 1번은 애터미를 알아먹고 시작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애터미 시작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내가 진짜 잘한 건지 확신이 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확신은 돈 돼야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돈이 될 가능성은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완벽한 확신은 솔직히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는 과정 중에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1년 이상 제품을 써보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터미로 큰 돈을 벌 것 같은 자신감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과외도 하고 애터미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돈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신 없는데 다 때려치고 애터미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이 야, 이거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겠네. 무언가 하나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애터미를 제대로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850씩 나오는 과외를 과감하게 때려쳤습니다.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그만뒀다고 하면 안 된대요. 때려쳤다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나 아이나 주위에서 뭐 자기 일 하면서 하니까 그 뭐하러 해? 하지 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과감하게 때려치고 애터미만 하니까 그때서부터 급심하게 반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이 횟집을 했었고 저는 과외 선생님을 해서 둘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 때려치고 애터미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반대를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뭐 죽여버리겠다, 이혼하자. 근데 제가 이혼하잔 말에 솔직히 속으로는 좀 겁이 났어요. 아, 우리 남편이 이혼하면 어쩌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설마 나랑 이혼하겠어? 그러면서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당신 오늘 세미나 갔다 오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또 그날 설마 날 죽이겠어?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갔다 왔는데 저한테 회칼을 들이밀면서 회를 떠버리겠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신랑이 도마에 누우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회를 떠버린다고는 했는데 회는 안 떴어요. 여기도 집안 식구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저는 덥석 잡은 게 아니고요. 다단계를 해서 너무 싫어했고 제 남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자석료를 사는 바람에 다단계는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제품을 1년 동안 써보면서 이 정도 제품에 이 정도 가격이면 다단계를 하든 안 하든 제품은 쓰겠네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리고 맨날 콧물 흘리고 재채기 하던 제가 해모임을 먹고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또 그러고 다단계는 절대 싫어 안 할 거야 했던 제가 회원가입을 해놓고 화장품 쓰고 해모임 먹은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통장으로 7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오고 점점 마음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세미나를 들었을 때 이거는 당장 돈이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돼서 200만 원 이상만 되면 그때서부터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점점 액수가 늘어나서 정말 안정적인 고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차곡차곡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나는 하는데 나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세미나를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서울 갔다 온 사람이랑 안 갔다 온 사람이랑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빡빡 우겨서 이기잖아요. 애터미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한 사람은 빡빡 우겨서 막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선택한 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막을지라도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제 선택을 굽히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우리 남편이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횟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벌면 버는 즉시 저한테 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애터미를 한다니까 자기가 갖다 준 그 돈 쓸까봐 생활비 하기도 모자라게 돈을 확 줄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머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애터미에서 나오는 돈은 한 달에 7만 원 내지 15만 원. 근데 나는 집이 멀어서 내 차를 끌고 세미나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에 7만 원이 들어가요. 기름값, 톨비, 밥값. 그럼 많이 받을 때 15만 원이면 세미나 2번 갔다 오면 끝나거든요. 근데 스폰서들이 세미나를 빠지면 절대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저 안 빠지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돈을 안 주는데 어머 내가 모아놓은 돈도 그 전에 뭘 사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미치겠네요. 20대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니던 제가 차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걸 시작하고 남들이 버스 띄우는데 10,000원 주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생활비를 팍 줄이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차를 포기하고 걸어 다녀도 어느 순간 카드가 한번 정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카드가 정지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만 딱 한 명만 과외해주면 안 돼요? 과외는요, 한 번에 50만 원. 저희 동네가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인데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돼요. 한 번 할 때 1시간 반. 얼마나 그 50만 원이 욕심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걸 해 말어. 한 명만 딱 하면 그 50만 원으로 애터미 경비하면 내가 애터미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으로 고민을 혼자 2주간 했어요. 누구한테 상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게 나 과외 안 해. 제가 2번째로 잘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제가 그때 한 번 과외를 받았으면 저 아마 지금 애터미 안 할걸요. 애터미는 그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나오는 돈은 15만 원인데 과외는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고 내 머릿속 안에서 끄집어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과외한다고 욕도 안 해요.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도 안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 하면 2개 할 거고 3개 할 거고 4개 할 거고 그럼 애터미 안 할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2번째로 잘했던 거 그렇게 과외 의뢰가 들어오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안 하고 애터미를 그래도 전진했던 거 너무 잘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나름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만의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애터미를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코로나다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그만두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에 안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진짜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어차피 지금까지 참았다면 애터미 하는 지금 내내 욕 다 얻어 먹으셨잖아요. 아 그걸 왜 해가지고 그러냐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왜 네가 그런 걸 하냐고 남편 뭐 직장 잘렸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걸 다 얻어 먹은 마당에 지금 그만두면 욕을 또 얻어 먹어야 돼요. 내 다단계 하는 사람들 다 그럴 줄 알았다. 거봐. 진작 하지 말지.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이걸 참고 이겨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나한테 그딴 거 왜 해? 너 미쳤니?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번다 그러면 난 네가 될 줄 알았어. 그때부터 눈빛이 다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완벽하게 200 이상이 안 나오는 분들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어떤 일이 쉬워요.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괜찮아지고 저희가 밑에 세를 받아먹는 가게가 4개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애터미에서 돈 나오지 월세 받지 아주 대박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가게가 미용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힘들다고 해요. 진짜 미치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분은 아우 이러다가 정 안 되면 가게 문 닫아야죠. 희망마저 없어요. 그냥 손님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얼굴 표정이 하나도 밝지도 않아요. 근데 애터미 하는 제 파트너는 한 달에 7만 원 벌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칠랄래 빨랄래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역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느낀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상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우리는요. 힘들면 힘들수록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힘들다고 돈 벌러 가야 되겠대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깝깝해. 어떤 성공자도 애터미 아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성공자들은 미쳤다라는 얘기를 50번 이상 들어야 된답니다. 여기 오늘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혹시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한번 들어보지 뭐 하는 각오로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솔직히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했던 게 결의결단이. 어떤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졸라버리겠다고 하는데도
나 그냥 흔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결의결단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해봤던 일이고 늦게까지 돌아다녀야 된다고 해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돌아다녔고요. 제가 9시에 집에 들어오면 왠지 조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동네에 있는 가게들을 또 돌아다니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졌지? 그럼 1년 되면 돈 돼야 되잖아요. 어머, 1년이 됐는데도요. 제가 돈 안 돼요. 1년 2개월이 됐는데도 제가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결의결단하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세미나 빠지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안 빠지는데 나는 왜 1년 2개월이 돼도 돈이 안 돼요, 스폰서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폰서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제대로 된 목표 설정 하셨어요? 제가요, 10년 뒤에 임페리얼 마스터 이런 거 엄청 잘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뭔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던 게 10년 뒤에 임페리얼이라는 목표 설정은 했지만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몇 명을 만날지. 사장님들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요. 매일매일의 목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스폰서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줌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가서 열정을 받을 세미나보다는 줌 안에서 세미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 무조건 하루에 3명한테는 STP를 할 거야. 무조건 나는 오늘 하루에 3만 포인트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제가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강조하는 게 매일 꾸준히 이거 엄청 열심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스폰서인 김은혜 스타마스터님이 석세스에서 A코어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습관입니다. 모든 게.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요. 오늘 무엇을 할 건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랑은 내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도 코로나라서 힘들어요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자기네들끼리 딱 목표 설정해놓고 우리 3개월 뒤에 지금 이렇게 갈 거니까 요번 달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다음 달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데 직급을 목표를 세워놓고 유지도전 하시는 분들 조직하고 그냥 대충 가는 조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뭔지 바빠. 그리고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목표 설정을 해놓지 않은 데는 그냥 가요. 그러다 보면 오늘 거절당하면 그냥 집에 들어가. 오늘 아프면 그냥 집에 들어가. 근데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는 팀, 목표가 있는 팀은요. 나 아파도 집에 안 들어가요. 아프면 아플수록 스폰서 더 만나가지고 나 오늘 아프니까 기 좀 주세요. 나 열정 좀 주세요. 이러면서 막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도전 목표가 없으면요. 아무래도 몸이 안 움직여. 근데 도전을 하라고 하면 꼭 머릿속 안에 돈을 500만 원어치 긁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 도전을 이겨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는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되게 알차요. 근데 대충 가는 사람은 나 대충 가가지고 오토파면사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되는 대로 할게요. 되는 대로 할게요. 되는 대로 하다 보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걸리는 동안에 네가 10년 동안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네 밑에서 붙어서 같이 하겠냐 그러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도전하고 1년 반, 2년 안에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내 파트너도 나를 보고 집에 안 가요. 근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대충 하는 사람은 200만 원이 안 돼서 아우 저 사람 믿고 하다 보면 안 되겠네. 아 저 사람처럼 5년을 했는데도 200이 안 되면 애터미 못 하겠네 하면서 집에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오늘은
제대로 가만히 앉아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1년 2개월이 됐는데도 200이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안 되길래 스폰서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하루하루의 목표 설정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안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표 설정이라는 얘기를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에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정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A코어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공도 습관, 실패도 습관, 불행도 습관, 웃음도 습관이래요. 내가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8가지를 적어놓고 STP도 했냐 안 했냐 동그라미 X 이게 아니고요. 몇 명한테 했나 숫자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해서 나 하루에 3명한테 얘기 안 하면 나 절대 집에 안 들어가 라고 본인한테 스스로 각오를 다짐하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저는 결의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고등학생들 아무리 벼락치기 해도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애들한테 절대 못 당해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냐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느냐 안 하다가 머리만 믿고 벼락치기 하느냐. 초등학교 때는 벼락치기 해도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상은요. 벼락치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애터미 사업도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애터미 안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지 이틀 동안 안 하다가 하루 그냥 빡세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효과가 금방 나오느냐? 아닙니다. 이건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최소 1년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3일 놀고 하루 빡세게 일하고가 아니고 매일 꾸준히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제대로 목표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1년 2개월을 했는데도 돈이 안 되는데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진짜 나는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200이 안 되는데도 미안합니다. 이건 제 실수인데요. 200이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200 된다고 뻥쳤어요. 뭐 실수라기보다 예전 체험담.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정임 사장님 요즘 한 200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가서 200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저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200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 받긴 받아야죠. 오늘부터 당장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 200이죠? 이렇게 하다가 얼른 닫아버렸어. 이게 200만 원이긴 200만 원이었는데 내게 아니에요. 여기 조만순. 저희 스폰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름 볼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저 200이죠? 그래놓고 얼른 닫아버렸어. 근데 내가 이걸요. 매일매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랑 내 양심이랑 싸우더라고. 나는 내 양심은 신정임 너 왜 200 안 되면서 200 된다고 뻥쳐. 나는 아니 나도 말하기 싫은데 스폰서가 하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둘이 싸우면서 저 200이죠 저 200이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랑 양심이랑 싸우면서 내 몸이 200에 되게 맞추면서 하루하루 목표 세워가니까 어머나 50만 원 7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뒤에 200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자 보세요. 제 이름 신정임 절대 안 닫아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꾸 말하고 그러면요. 3개월 만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또 듣고 아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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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나지 말고 본인들이 그걸 해보라고. 제가요 흥분했나 봐요. 좀 가다듬을게요.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애터미 하신 분들은 한 3년 돼야 맑게 알아먹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제 맑게 알아들으시잖아요. 뭐 내가 뭐 인도네시아어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하는데 다 알아먹잖아요. 근데 왜 3년이 돼야 맑게 알아먹는다고 하냐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떠들어도 그걸 하는 사람은 맑게 알아먹는 거고요. 아, 좋네, 좋네. 아유, 신장님 강의 좋네. 이러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솔직히 맑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오늘 다 맑게 알아들으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오프라인 세미나가 안 이루어지고 온라인 세미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깝깝한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가면 열정 엄청 받았는데 요 줌은 들어가도 열정이 안 생겨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요.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괜찮아지더라도 여기 지금 호주분도 와 계시다며요. 그리고 또 뭐 중국분도 와 계시다며요. 솔직히 오프라인 때는 거기 다 찾아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갔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이제 제대로 화요일 날 8시에 부업자를 위한 강의까지 생긴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은 여러분 얘기 안 들어요. 저요? 조만순 총장님이 나한테 1년 이상을 찾아왔을 때도 그분 얘기가 안 들렸어. 솔직히 제품 좋고 좋아서 쓰니까 수당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열려서 간 거지 그분 얘기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미나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안정적인 고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요즘 애들은 젊은 선생님만 좋아하고 내가 50 넘어가면 못할 텐데 이러면서 그 세미나에서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조만순 총장님한테 세미나 듣자마자 제가 애터미 일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잘했네 이랬을까요? 아니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가 1년을 그렇게 떠들을 때는 안 해요 새침대게 막 그러더니 세미나 한 번 듣고 생전 못 보던 사람 얘기 한 번 듣고 애터미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쁘더래. 아니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사장님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무리 사장님들이 똑똑해도 그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들어. 그래서 시스템 안에 모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원데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주관하는 이 특강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오는 게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솔직히 나도 조만순 총장님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고요. 강의를 듣고 회장님 얘기를 듣고 시작했고요. 내가 그렇게 애터미 한다 그랬을 때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 남편이 1년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다가 물건 안 싸놨지. 1년 5개월 정도 되면서 200만 원이 됐을 때 1년 5개월이 넘어가니까 제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어떻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하고 돈 들어오는 눈빛은 아무도 못 속여. 내가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실실 웃고 다니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여자가 이제 돈이 되나? 이러면서 자기 생활이 비관이 되더래. 난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기 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늦게까지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데 나는 죽겠는데 저 여자는 웃고 다니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그럼 과연 횟집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제가 계속 기분 좋을 때마다 푸시하면서 아니 반대를 하려면 좀 들어보고 반대를 해야지 듣지도 않고 그러냐고 가보자고 맨날 하니까 드디어 제가 실실 웃고 다니니까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 그날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얼굴은 심각하더라고.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듣더니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요. 저희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 에이,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더 들어봐야지.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날요. 자기 속이 뜨끔했대. 1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힌 게 너무 미안했대요. 그렇게 반대한 남자 자존심에 너무 좋은데 좋다라는 얘기를 못했대요. 박한길 회장님이 그렇게 열강을 하는 걸 듣고 나서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저런 사람이랑 한번 일해보고 싶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답니다. 우리 남편도요, 제 얘기를 듣고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 물건 안 써놓고 웃고 다니고 이런 거 한 거에 약간의 동기부여는 됐지만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도 시스템 안에서 박한길 회장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두 번 듣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가게를 내놔서 막 오히려 말렸어요. 솔직히 나 그때 2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아니 차비해야지. 파트너들 밥도 사줘야지. 뭐 제품도 사야지. 그럼 200만 원 가지고 집에 어떻게 생활비를 해요? 못하지.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한 1,000만 원 벌면 그때 나와. 당신은 횟집 좀 더 해주고 생활비나 좀 더 줘. 이랬는데 세상에 그 가게 권리금 6천만 원을 확 포기하고 애터미를 바로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시스템이 너무 좋고요. 시스템이 사업자로 만들어줘요. 근데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이 시스템입니다. 아, 주문 예전하고 달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내 파트너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파트너들 반드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는 솔직히 본부장님, 국장님들 다들 열심히 하지만 총장인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본을 되게 많이 외칩니다. 진짜 기본이 탄탄해야지만 내 사업이 잘 되는 거다. 기본이란 뭐냐? 내가 초보자의 마음으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하고 A코어를 기준을 하라고 합니다. 성공의 8단계 중에 얼마나 중요하면 1단계를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했어요. 애터미도 여러분이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돼야 나중에 임페리얼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해서 임페리얼로 바로 가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놓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이 안에서는 애터미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기본만 짚어주고 가려고 하니까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딱 들어오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왕년회를 엄청 많이 생각해요. 특히 예전에 돈 좀 벌어보신 분,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은 애터미 안에 들어오시면 본인의 생각을 잘 빼지 않으세요. 이 일은요. 머리는 간단해야 되고요. 손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경험치들을 일단 좀 빼시고 스폰서가 안내하는 방향치들을 머릿속 안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나는 많은 경험치들을 쌓아와서 스폰서가 얘기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애터미에 오시면 박사님이 오셔도 의사가 오셔도 애터미의 애기예요, 애기. 그럼 애기는 젖도 먹어야 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어 다녀야 걸을 수 있고 걸어야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온 애기가 자기는 뛸 줄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걸으려고 연습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던 간에 일단 내 머릿속 안에 좀 빼고 스폰서가 안내하는 방향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얘기는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은 게 20대들은요. 머리가 개방적이어서 스폰서가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고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살아온 경험치가 말이야 이러면서 스폰서들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김은혜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0대가 아니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본부장님의 파트너 중에 김은혜 본부장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유 똑똑하긴 하지만 인생 경험치는 내가 낫지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빼내신다면 사장님들의 성공 속도는, 사업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육 시스템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 뭔가를 알아야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나름대로 혼자 맨날 알리고 다니면서 저 열심히 해요. 오늘 정확하게 규정 지어 드릴게요. 애터미 사업을 가장 제대로 잘 아시는 분은 저는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서 상한선에 가신 이덕우 임페리얼님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일은 90%가 교육을 받는 거다. 내가 앉아있고 내 파트너와 앉아서 같이 듣는 게 우리 일의 90%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10%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회원가입받고 PV 올리고 그게 나머지 10%예요. 다시요. 포인트 받고 회원가입 받고 이게 90%가 아니고요. 내가 앉아서 교육을 듣고 내 파트너랑 같이 듣고 내 스폰서랑 같이 듣고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는 게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0%예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처음 와서 한번 들어보고 이게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막 가서 알리다 보면 총 맞아가지고 일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제대로 잘 알고 들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터미를 그만두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만두느냐 이래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가 가장 많이 그만두는데 판매사가 되고 나서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가 약 96%가 그만둬요.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판매사 도전하기 전까지가 3% 그만둡니다. 나머지 1%는 뭐 스폰서랑 싸우든 어쩌든 그래서 그만두는데 요 3%에 있을 분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도 듣지도 않고 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정육점 아줌마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스폰서 얘기는 안 듣고 정육점 아줌마 말을 들어. 그리고 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면서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내가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야 말도 마. 나 5년 전에 애터미 했거든. 근데 돈 안 돼서 그만뒀어. 애터미 그딴 거 하지 마. 그러면 지레 겁먹고 그만둬요. 우리 파트너 중에서도요. 3년 애터미 열심히 일했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말고 자기가 말하기에 저한테 총장님 제가 3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안 돼서 애터미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언제 일을 했다고 저렇게 3년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본인이 일한 거 같은 거하고 진짜 애터미 일한 거하고는 달라요. 누구한테 제품 전달하고 누구한테 애터미 써봐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인 거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회원가입한 그날을 애터미 일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초보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어서 애터미를 그만두면 난 진짜 애터미 알아먹어놓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힘들고 진짜 될까 말까가 고민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 되는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깝깝한 사람은 애터미 하다가 힘들면 슈퍼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애터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휴, 자기네 스폰서들한테 물어보라 그래도 꼭 안 물어보고 저 사람들은 돈 됐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말하겠지 뭐. 그런 사람 아닌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꼭 정육점 아저씨한테 세탁소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고 진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배워라. 배우고 가서 말해야 내가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힘 빠졌을 때 잘 몰랐을 때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돈 되는 스폰서 얘기를 듣고 해라.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고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이 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맨날 들어야 되냐고. 우리 남편이요.
애터미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애터미 한다고 결의결단을 하더니 그러고 나서도 내 속을 썩이더라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세미나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뭐하러 듣냐 그러면서 엉덩이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려고 쓰레기통 옆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애터미 하려고 공부하냐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강의를 여러분의 지식을 쌓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김은혜 본부장님도 애들 가르쳤고 저도 애들 가르쳤고 정은지 스타님도 애들 가르쳤잖아요. 이건요. 궁뎅이의 힘이 좀 필요해. 어느 정도는. 제대로 앉아서 듣고 맞대잖아요. 힘들어도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들었던 얘기를 또 듣더라도 내가 앉아있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 요즘에 파트너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때 미친놈이었어. 맨날 가자고 신정님한테 했고 하다못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세상에 속리산에서 경칩날 남은 열심히 세미나 듣고 있는데 개구리 잡아가지고 먹고 있습니다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습관화들이기 위해서 제대로 듣고 내 파트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내 파트너도 나랑 똑같이 복제해서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제대로 듣는 연습부터 하시고 제대로 들으시고 그걸 복제를 시켜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초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년 2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목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오늘 다른 걸 안 하시더라도 내 1일 목표를 제대로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은혜 본부장님이 저번에 강의하셨던 A코어 중에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다 못하고 X를 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A코어 중에 하루도 X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STP. 내가 어떤 누구에게 애터미 얘기를 안 하는 건 나는 가게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 일하는 분들이 말씀 잘 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자꾸 연습해서 습관화 시켜셔야지 그게 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A코어 중에 STP하고 애용하고 하는 건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라. STP 할 때 했나 안 했나 동그라미 X가 아니고 몇 명한테 했나. 그래서 그거 제대로 하시고 나는 오늘 몇 포인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대로 세우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그거는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 할 때 너무너무 움츠러든 어깨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예전에 우리가 했을 때는 뭐 내세울 게 없어서 움츠러든 어깨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억 불 수출 탑상을 받았다고요. 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무역의 날을 제정한 이유도요. 그렇게 못 살았을 때 각 기업들이 수출한 걸 다 합쳐봤더니 1억 불이어서 너무 기분 좋아서 대통령이 그날 무역의 날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애텀이라는 딸랑 하나의 회사가 1억 불을 수출했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중국이 오픈되기 전에 이미 전반기에 1억 불을 수출을 했대요. 진짜 우리 지금 보통 일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라에 일조하는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내 파트너에게, 내 파트너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도와주는 일까지 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깨 움츠러지지 마시고 어깨 쫙 펴시고 나 진짜 대단한 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짜 멋들어지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돈 안 될 때는 자신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예전에 한 달에 7만 원 받을 때 남들이 보면 한 달에 850만 원 받았던 여자가 7만 원 받으니까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7만 원 받다가
다음 달에 15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한 번 더 받았는데 자신감이 그렇게 업이 되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어깨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깨가 움츠러들다 보면 자꾸 거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애터미 얘기했을 때, 아, 나 그딴 거 안 써. 그딴 일 안 해. 이러면 속상하고 거절에 민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얘기한 분이, 평상시에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반대해도 저 사람은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했는데 그분이, 야, 나 그딴 거 안 써. 이 얘기예요. 제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인맥이 너무 중요하다는데 내가 도와준 저분마저도 나를 거절하면 내가 이 일하면 뭐 돈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집에 들어 누웠어요. 일주일간. 내가 인생을 혹시 잘못 산 거 아닌가? 근데 스폰서님이 아우 때 맞춰 잘 와가지고 야, 한 번 듣기가 어렵지 뭐 한 번만 더 듣자 한 번만 더 듣자 이래서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서 갔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다단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날 희망이 또 막 생겨가지고 다른 분한테 또 가서 얘기했고 또 거절당했는데 또 상처가 돼서 집에 또 들어누웠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거절에 민감하고 거절당하면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거절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비법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거절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면 그걸 이겨내기 위한 비법, 이겁니다. 앞으로 거절을 한 10,000번만 당해보세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럼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거절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절에 민감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나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딱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시대 자체가 좀 달라져 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스폰서만 따라가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초보자들도 그렇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내가 진짜 셀프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스폰서가 강의하는 강의장으로 무조건 몰려가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그룹 만나는 사람은 소그룹 미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요 줌 세미나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소그룹 미팅 때 내가 스폰서만 의지하다 보면 스폰서는 파트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한테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스폰서한테 의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셀프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리더의 자질을 가져야 되겠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하게 엄마 젖을 먹어야 큽니다. 맞죠? 여러분도 애텀에 처음에 왔을 때는 스폰서가 안내하고 방법 알려주면 그걸 배워서 익혀서 여러분의 파트너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스폰서를 의존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 나 잘 못하는데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기 시작해서 7살까지 엄마 젖 먹는 애랑 똑같아. 스폰서한테 맨날 의존하는 사람은. 그래, 이제 스폰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장님, 내가 하는 거를 배우시고 앞으로 3개월 뒤에는 이걸 사장님이 해보셔야 돼요. 6개월 뒤에는 사장님이 이걸 해보셔야 돼요. 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듣고 잘 배우셔서 6개월 뒤에 내가 해야 되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나 스폰서한테 해달라는 분들은 진짜 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젖 먹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고 언제까지나 스폰서한테 의존하는 건 아니다. 내가 리더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이 얘기하면 오케이, 내 조직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스폰서 단절! 내 조직은 내가! 이러지 마시고요. 내 조직 내가 리더로서 끌고 나가야 되지만 스폰서하고 소통해야 돼요. 이게 좀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보통 강사들이 본인이 셀프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건 내가 스폰서 오지 마! 이래놓고는 신정임이 그렇게 말했다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좋아요. 저는 애터미 하면서 요즘에 제가 진짜로 예전하고 다르게 시간적인 여유까지 많이 누려요. 솔직히 지금도 저는 다른 로얄에 비해서 열심히 뛴다고 자부합니다. 아직 다른 로얄보다 저는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전에도 열심히 뛰었고 지금도 열심히 뛰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내가 애터미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그 과외가 들어왔을 때 과외 의뢰를 거절하고 힘든 걸 겪어낸 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가장 잘했던 건 안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조직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만둔 사람은 다시 이겨내고 직급가고 다시 이겨내고 성공자가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요. 하다가 조직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완전 멈춰서 2년, 3년 똑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애터미에서는 특별하게 말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의사 박사님보다 더 똑똑한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애터미를 알아먹었잖아요. 더 똑똑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안 그만둔 거. 오늘 집에서 드러누워 있어도 돼요. 뭐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 그만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안 그만두려면 돈이 좀 나와야 되니까 10년 있다가 200만 원 되려면 10년 동안 내 파트너들 중에 그만둬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돈이 되게 하면 나도 신나서 더 굴러가고 내 파트너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안에 그렇게 돈이 되려면 하루 목표 세우고 도전도 해야 되고 움직이시고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되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결의결단해야 됩니다. 이건요. 스폰서 파트너의 팀워크 사업인 일이지만 팀워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움직이고 나부터 잘하면 애터미 사업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희 딸도 애터미를 하고 있고 남편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지금은 진짜로 우리 가족 모두가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부모님이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 평범한 사람은 애터미 회원가입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령관급들이니까 여기서 얘기 듣고 본인들이 리더가 되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셔도 괜찮아요. 사장님들은 나중에 진짜로 군대에서 스타처럼 애터미의 스타가 돼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거느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10억을 꿈꾸세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